현지 시각 7일 이스라엘이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가자의 땅끝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 401 기갑 여단이 라파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국경 검문소의 가자 지구 쪽 구역을 장악한 건데 이는 전날 공습을 퍼부으며 주민 소개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으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27명이 숨졌고 가자 전역에 대한 공습으로 최소 54명이 숨지고 96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ישראל לא תאפשר לו לשקם את יכולותיו הצבאיות כדי להמשיך לחתור להשמדתנו. 일각에선 라파 중심부에서 전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라파 지상전의 향후 전개 양상과 또 그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현재로선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이 카이로에 도착해 휴전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을 자세히 평가해보면 양측이 남아있는 견해차를 좁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우리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카이로에 파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견을 조율하도록 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국장은 곧 이스라엘로 건너가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made it clear that if they go into Rafah, they haven't gone into Rafah yet. If they go into Rafah, I'm not supplying the weapons that have been used historically to deal with Rafah. 이런 협상 상황과 관련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הפעולה הזאת תימשך עד אשר נחסל את חמאס במרחב רפיח ובמרחב הרצועה כולה, או עד אשר יחזור החטוף הראשון. 하마스 괴멸의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질 석방 규모에 따라서 휴전의 여지를 남겨둔 것일 수 있어서 주목됩니다. 갈란트 국방장관이 얘기했던 게 하마스가 제거되거나 아니면 인질이 돌아올 때 뭐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누아르 같은 또의 어떤 변고가 생기거나 뭐 검속을 하거나 제거하거나 아니면 지금 33명 민간인 인질 중에 상당수가 돌아오는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아마 명분을 만들면서 일정 정도 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외신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펼치기 전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를 압박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합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류가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마스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인질 석방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시가전에 나설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안 그래도 극심한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140만 명이 넘는 라파의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الدعم حاليا الأونروا شحيح جدا بالنسبة للأغذية أو المعلبات أو اللي إيش بتدعمنا فيه هي تقريبا إلها من قبل رمضان لحتى الآن ما وصل إشي غير من أسبوع أو من يومين. 네타냐후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시 내각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자 네타냐후 대항마로 꼽히는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조기 총선 카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 3건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로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또 조기 총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은 그에게 정치 생명 연장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간츠 정도가 워낙 이제 지명도가 있고 또 군 출신이기 때문에 상황에서는 총선을 하게 되면 뭐 유력하겠죠. 아니면 이제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그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야이르 라피드 같은 전 재무장관인가요? 정치인들이 뭐 유력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지금 어쨌든 그 네타냐후 연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조기 총선 수용하면서 여기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완전히 전시 분위기를 끌고 가면서 정치적 입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나 이란, 그리고 그 외에 헤즈볼라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까지 다른 변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향후 전쟁의 양상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분쟁 자체가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내연성을 가지는 분쟁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건 이 사태를 조속히 끝내고 확전을 막는 것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을 낮춰서 우리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지 200일이 지났습니다. 하마스가 학살한 인원은 1,200여 명, 납치한 인원은 240명 이상인데 이 가운데 석방된 인질을 제외한 나머지 133명 중 최소 36명은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인질 석방과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가자 지구를 공습해온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테러리스트들을 13,000여 명을 살해했고 하마스의 24개 대대 가운데 20개 대대를 해체시켰다는 입장인데 하마스의 고위 지도부 대부분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가자 지군의 사상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 지구의 누적 사망자 수는 21일 기준 34,1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어린이가 14,000명 이상, 여성이 9,100명 이상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가자 지구 지상전으로 발생한 이스라엘 측 약 260명의 전사자와 1,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الأم كانت شهيدة وهي حامل في هذا الطفل الجميل، كانت حامل في 30 أسبوع حملي. وصلت الأم في حالة أنه مستشهدة، وفاة محققة. تم الولادة بشكل عاجل للطفل لإنقاذ ما يمكن إنقاذه. 게다가 가자 지구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현지 구호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숨지는 등 민간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우방국들의 시선도 차가워진 상황인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전시 내각은 라파에 대한 전면 공습 의지를 사실상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ננחית עליו מכות נוספות וכואבות, וזה יקרה בקרוב. 이스라엘의 라파 전면 공습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공습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군이 내건 전쟁 목표 중 하나는 하마스 괴멸인데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라파 공습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하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이 라파 지역에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이 은신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בימים הקרובים נגביר את הלחץ הצבאי והמדיני על חמאס, כי זאת הדרך היחידה לשחרר את חטופינו ולהשיג את ניצחוננו. 지금 현재 지하에 약 하마스 4개 대대가 지금 언둔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연정 파트너 정당 5개도 오히려 리쿠드 당보다도 훨씬 강하게 그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라파 공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집트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해 라파 침공 작전의 첫 2-3주 동안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는 이미 기반시설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여서 약 150만 명의 피난민이 실질적으로 대피할 곳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런 인도주의적 위기를 이유로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대규모 공습을 강행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습 자체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는 물론 최근 심각한 기아 위기에 직면한 가자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We don't think there's any effective way to evacuate. There's no way to conduct an operation in Rafah that would not lead to inordinate civilian harm and would severely hamper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거듭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라파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당국의 입장은 하마스 괴멸이라는 이스라엘의 목표 자체가 군사적 승리로만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인식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라는 거는 뭐 가능하려면 할 수 있겠죠. 하마스 조직은 무너질 수 있겠지만 하마스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마스의 완전한 소멸 자체는 어렵죠. 미 국가정보국도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실제로 파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수년간 하마스의 지속적인 무력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공습을 강행하려는 건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의 열쇠를 쥔 극우 연정 파트너들로부터 강경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데 자칫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연정이 붕괴되고 또 이미 비리 등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mean, many far-right now groups in Israel, they want or they demand the complete annihilation of Palestinians from Gaza or the complete. So I think if he doesn't, go their way, they might attack himself. 네타냐후로서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재판에 계속 이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좀 더 큰 세력, 이란을 개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기가 좋고 최근 이란에 대한 보복 대응 영향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37%로 소폭 상승해 라이벌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와의 차이가 5%포인트로 좁혀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And now what we see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For some people, it feels like that Benjamin Netanyahu prefer its political interest on other interests that serves the war. So there's an increase of criticism and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네타냐후 총리의 라이벌이자 전신내각 강요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최근 미국 백악관을 다녀온 이후 오는 9월 조기 총선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든 상태인데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일변도의 행보가 이러한 조기 총선을 유발할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분분합니다. 최근 팔레스타인인 인권 유린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군 부대에 대해서 미 당국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기 총선 요구와 같은 이스라엘 내부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압박과 같은 외부 상황도 향후 이스라엘의 공습 수위를 조절할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שאת ההחלטות שלנו אנחנו נקבל בעצמנו. ומדינת ישראל תעשה כל מה שצריך כדי להגן על עצמה. 이란의 직접적인 본토 공격을 받은 직후부터 보복 의지를 다졌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받은 지 6일 만에 이란 본토 공격에 나섰습니다. ABC 방송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스라엘 군이 이란을 겨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군이 이날 오전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NYT는 이란 당국자 3명도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이스파한 인근 군 공항이 타격을 당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자의 공개 발언이나 또 이란 관영 매체의 보도는 달랐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새벽 4시쯤 이스파한 상공에서 드론 3개가 목격됐고 이에 방공체계가 가동이 돼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항공우주국 대변인 호세인 다릴리아는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라고 했고 한 이란 군 고위사령관도 이스파한에서 들린 폭발음이 의심 물체를 겨냥한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사건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는 이란이 지난 며칠간 내놓았던 경고와 판이하게 다른 것이어서 이란 당국이 사실상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상황 관리를 하고 또 확전을 막는 게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길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확전은 없을 거라고 단언하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앞으로 중동 정세의 확전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열쇠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그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스라엘 내부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의 악화된 여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Yes, actually, there are several variables that I think Netanyahu is thinking about. Definitely, public opinion is very important for him. With his waning, ratings among Israelis, I think this is a very big thing he's worried about. 지금 보시는 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하기 3일 전에 발표된 건데 이스라엘 성인 남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74%가 이스라엘과 동맹국의 안보 동맹을 악화시킬 경우 보복 공격에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동맹과의 관계를 해치더라도 공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6%였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이 지난 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타냐후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2%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 사임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습니다. 선거 시점과 관련해선 66%가 원래 선거일인 2026년 10월이 아닌 그 이전에 조기 선거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선 중도 우파 야당인 국가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서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베니 간츠 대표가 네타냐후를 밀어내고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하는 데는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급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관련 폐쇄로 분기 GDP가 거의 30% 급락했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락입니다. We can see that the Israeli economy is not doing great with the extension of the war on Gaza and so on. Lots of money and lots of resources that's being granted to secure Israeli citizens everywhere, and this is not great actually for the borders and for the Israeli in general. 향후 몇 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약 2,550억 셰켈, 우리 돈으로 약 92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우선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노동력의 약 18%가 줄어든 영향도 크지만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연정이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신학교 등의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또 실천을 해왔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또 정부의 지출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경제학자들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안팎으로부터 조기 총선 요구를 압박받을 뿐 아니라 하마스에게 납치를 당한 인질 가족들로부터도 퇴임을 요구받을 정도로 싸늘한 민심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31일 가자 전쟁 발발 후 최대 시위대 규모인 10만여 명이 의회 앞에 모여서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연정 퇴진을 요구했고 또 일부 인질 가족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자는 네타냐후 총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시내각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자 또 네타냐후 대항마로 꼽히는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조기 총선 카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로선 당연히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을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정치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 조기 총선 개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원래 자신과 연정을 꾸린 극우 세력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의 강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이런 기조 아래 최근에는 초정통파 유대교인 하레디의 병역 면제를 공식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존 스탠스가 모두 연정 내의 다른 세속주의 정당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식들이랑 뭐 조카들 다 가자 지구에서 싸우고 있는데 인구의 16%가 넘는 이 초정통 유대교인들을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참을 수는 없다라고 네타냐후를 지지하던 보수들조차도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그가 기존처럼 극우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했다가 결과적으로 조기 총선 개최에 힘을 싣는 형국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는 겁니다. 총선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의회가 총 120석인데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 61명이 조기 총선에 지지를 해야지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네타냐후 연정의 인이 총 64명인데 그중에 적어도 이 3, 4명 이탈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로부터 신의를 읽는 선택을 해서도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게다가 네타냐후 총리로선 자신의 비리 혐의 재판 심리가 재개된 사법 리스크도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 17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어온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 비리 혐의 3건으로 2019년에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 최초로 기소된 바 있는데 전쟁 시작과 함께 일시 중단이 됐던 재판 심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확전을 피하기 위한 상황 관리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긴 하지만 중동 확전 여부에 핵심 열쇠를 쥔 네타냐후 총리의 향후 대응은 이런 이스라엘 내부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마스가 학살한 인원은 1,200여 명, 납치한 인원은 240여 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 임시휴전 당시 석방된 약 10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의 생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인질 석방과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ולידידינו בקהילה הבינלאומית אני אומר, הזיכרון שלכם כל כך קצר? כל כך מהר שכחתם את ה-7 באוקטובר? 이 과정에서 가자 지구의 누적 사망자는 31,9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7만 4천여 명에 이르며 가자 지구 인구의 75%인 약 170만 명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식량 조달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곧 가자 지구가 재앙적인 기근 위기에 직면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Palestinians in Gaza are enduring horrifying levels of hunger and suffering. This is an entirely man-made disaster. 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식량 위기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통합식량안보단계 IPC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작전 등으로 전쟁이 확산할 경우 이달부터 7월 중순까지 가자 지구 인구의 절반인 110만여 명이 식량 위기 심각성의 최고 단계인 재앙, 기근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간 집계된 수치보다 50여만 명이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재앙 기근 상황에 처하지 않은 나머지 약 110만 명은 비상과 위기 단계에 처할 걸로 분석됐습니다. 식량 부족 단계는 정상, 경고, 위기, 비상, 그리고 재앙 기근 등 모두 5단계로 나눠지는데 지난 한 달간 가자에서 최악의 상황인 5단계에 놓인 주민은 67만여 명, 비상 상황인 4단계에 놓인 주민은 87만여 명, 위기 상황인 3단계에 놓인 주민은 5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자 주민 가운데 1단계인 정상 단계에 포함된 주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가자 북부의 경우 주민들의 3분의 2가 지난 한 달간 끼니를 10번도 채 먹지 못했고 2살 미만의 아기 3명 중 1명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면서 즉각적인 구호 조치가 없다면 곧 사망할 위험에 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초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병원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영양실조 상태가 악화되면서 끝내 숨을 거둔 10살 소년 야잔 카파르네처럼 생명을 위협받는 아이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인식은 저희가 인터뷰한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측의 인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That food is no longer available in stores. People are dying of malnutrition, and including children. Now, why is this happening? This is just because the food supply has been constrained because of restrictions on aid deliveries. And I'm talking about the absolute minimum here is 500 trucks a day. So since the beginning of March, we've been getting to around 170 per day. 문제는 이들에게 전달할 식량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조달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원조 대부분은 이집트의 공항으로 비행기로 수송이 되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다른 곳에서 트럭으로 운송이 된 이후에 라파에서 보안 검색을 받습니다. 이후 여러 검사 단계를 거쳐서 가자 남부와 중부로 이송이 되는데 가자 북부로 향하는 구호품은 가자 지구 내의 두 검문소 중 한 곳을 또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의 검문이 까다로워서 트럭에 이중 용도로 쓰일 우려가 있는 구호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구호품 전체도 반입이 거부됩니다. 구호 창고나 또 구호품을 받으려 몰려있던 주민들에게 폭격이 가해진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I call on the Israeli authorities to ensure complete and unfettered access for humanitarian goods throughout Gaza an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ly support our humanitarian efforts. 구호단체들은 가자 지구로의 진입이 더 원활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요르단 등 일부 국가들에서 항공과 해상 운송을 통한 여러 인도적 지원안을 발표하고 또 일부를 실행하기도 했는데 많은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트럭으로 구호품을 전달하는 게 가장 빠르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The issue is, all efforts to increase flows of aid by whatever means are welcome. But the safest, most reliable, consistent way to get aid into the Gaza Strip is by road. 물론 이러한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쟁을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휴전이라도 조속히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이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처음 제출하고 또 조만간 양측 고위 당국자들 간 대면 협의도 하기로 했는데 There's a clear consensus around a number of shared priorities. First, the need for an immediate, sustained ceasefire with the release of hostages. 이런 일련의 협의가 상황을 바꿀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